삼각함수 그래프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알아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기함수 먼저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주기함수라는 게 대체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랑 fx 플러스 p를 만족시키는 p가 존재한다면, 우리 p가 존재한다면 이때 fx를 뭐라고 부르냐? 주기함수다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p라는 P는 주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P는 가장 작은 최소의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수다가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작아야 된다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그림 하나를 그릴 건데, x축에 대해서 y축이 있고 1, 2, 3, 4,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의 값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한번 뾰족한 거, 그리고 계속 뾰족한 게 있다라고 할게요. 꼭 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어도 되는 거고요. 모양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걔가 주기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지금 f의 마이너스 4랑 f의 마이너스 3이랑 f의 마이너스 2랑 쭉쭉쭉 계속 똑같아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주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기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주기가 1이라고 했는데 얘 지금 f의 마이너스 4랑 f의 마이너스 2랑 f의 0이랑 f의 2랑 f의 4도 똑같으니까 우리 주기를 2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p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가장 작은 최소의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주기가 2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요 지금 f의 마이너스랑 얘는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얘를 가지고 주기가 2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얘는 지금 1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식은 맞지만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가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주기가 1이라면 우리 f의 x랑 f의 x에다가 1을 더한 것들은 가는 건 괜찮아요. 즉, 이 명제는 된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데, 두 번째, 우리 f의 x랑 f의 x 더하기 1이랑 똑같다라고 해도 주기가 1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도 설명했듯이 우리 f의 마이너스 4랑 f의 마이너스 2랑 f의 0이랑 f의 2랑 4랑 똑같은데 얘네들이 주기가 2라고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먼저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기가 1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n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몇으로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이 n은 정수로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n을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 이 식을 가지고는. 근데 주기가 이미 나왔다라면 그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가 주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인데 요거는 우리 옛날에도 한번 배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원점 대칭을 다른 말로는 기함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자가 홀 기자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수 차수의 함수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홀수 차수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1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3차 함수인 y는 x 세제곱의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한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점 대칭의 함수의 특징들을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원점 대칭은 우리가 f의 x의 값과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의 값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1을 집어넣었을 때에 함수값은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즉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었을 때 f의 1은 마이너스의 f의 1이랑 서로 똑같다. 요게 원점 대칭인 기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함수라는 거를 먼저 써야 되는 건데 그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그리고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세 번째로 쓸게요. f의 마이너스 x 먼저 쓰고요.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y축 대칭 함수인 우함수인데 이 우함수의 우가 짝 우자를 사용해야 돼요. 우연히의 우가 아니고 짝수 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표적인 짝수 함수는 2차 함수가 있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우리가 y축 대칭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라면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4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든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니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즉 요 x에 대해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함수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도 썼듯이 y축 대칭이다. 요 두 가지를 꼭 알아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해서 x의 값과 y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의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y는 사인 세타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타를 x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동경이 있었을 때의 세타에 대해서 우리 세타를 x라고 생각하면서 각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y는 우리가 높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x가 이만큼의 각이 되었을 때에 요 y의 값이 함수값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x가 증가하면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 x가 30도였을 때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30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파이가 되고 다시 또 60도인 3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90도인 직각이 되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얘는 점점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요?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는 계속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높이랑 함수의 높이랑 서로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여기의 값은 1이다 라고 하면서 얘가 점점 높이가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의 높이가 되는 거고 얘의 높이가 되는 건데 그때 x의 값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때 x의 값이 4분의 파이가 되기도 하고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점점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1을 기준으로 y의 값이 1을 기준으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죠. 어디까지요? 0까지요. 그래서 요 x축의 왼쪽을 우리가 다시 여기의 값을 우리가 각도로 표현했을 때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될 때까지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에는 점점 높이가 더 낮아지는 거죠. 어디까지요? 높이가 마이너스 1까지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갈 때에는 높이가 다시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의 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높이가 1을 기준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값의 최대는 1이 되고 함수값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래서 0을 기준으로 1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내려가고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0으로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우리 각도를 음의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은 양의 방향이었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는데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0을 기준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네요.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까지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에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올라가고 0을 기준으로 1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함수는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다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은 x의 값이 되는 건데 그 x의 값은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도 계속 갈 수 있고 음의 방향으로도 계속 갈 수 있으니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치역은 우리 함수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죠. 그래서 치역은 y바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요 방금 배웠던 우리가 주기를 알 수 있네요. 주기함수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게 몇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한 번이 어떻게 된지를 보면 2파이만큼, 즉 2파이만큼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보이죠. 지금 요만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네 번째, 요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 즉 기함수다라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들도 많기는 하지만 지금은 요거 다음으로 더 배워나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우리 사인 함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y는 사인 x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록볼록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파이에서 한번 0이 되는 거고 2파이에서 한 번 더 0이 되는 게 사인 함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파이는 3.14159였었어요. 그러면 우리 요 사인 x 함수의 최대랑 최소가,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파이가 3.14니 우리 이만큼 움직인 거에 3분의 1칸 정도만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볼록볼록하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y는 x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절대 sin x랑 요 y는 x의 함수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다시 그림을 그렸을 때 원점에서만 만나는 거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요거 나중에 미적분 2 책을 배웠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 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원점을 제외하고는 절대 y는 x랑의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 요것도 꼭 알아주시고, 그림을 그릴 때에는 사인 함수가 좀 멋없게 생겼죠. 그래도 엄청 볼록볼록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그려야 된다. 이것도 꼭 알아줘야 됩니다. 네 번째, 다음은 y는 코사인 x에 대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x도 우리가 사인 x랑 동일하게 단위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단위원을 가지고 코사인 x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똑같은 높이를 가진 그래프도 하나를 그려서, 단위원이니까 높이가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원래는 선생님이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되고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실선으로 한번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값은 1이고 여기에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단위원에 대해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셉타에 대해서 코사인 셉타가 x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 1분의 x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코사인 값은 밑변의 길이랑 똑같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즉 우리가 1이었을 때 x의 값이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의 길이만큼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0이었을 때, 즉 각도가 0이었을 때 y의 값, 즉 밑변의 길이가 1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코사인은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되었을 때 밑변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밑변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1에서부터 우리 2분의 파이, x의 값이 2분의 파이였을 때 0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점 줄어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동경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는 점점 늘어나는 건 맞지만 밑에 x의 값은 음수로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x의 값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시계 방향으로 역방향으로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였을 때에는 얘가 길이가 똑같이 또 줄어드는 게 보이죠. 밑변의 길이, 즉 x의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다시 마이너스 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얘는 점점 마이너스 1로 간다. 즉 밑변의 x의 좌표가 점점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그릴 건데 x축과 y축에 대해서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2파이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또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하나의 주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우리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증가하는 그림으로 다시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더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첫 번째 정의역은 똑같이 사인 함수랑 똑같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역은 y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똑같이 3번 주기도 똑같아요. 주기도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가지고 네 번째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보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를 띄는구나 또는 y축 대칭의 형식을 띄는구나. 다른 뜻으로는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랑 똑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까지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너무나 쉽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일반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본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행이동도 해보고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데 먼저 요 a의 값은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가 나타내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폭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sin x를 기준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면 sin x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인, 즉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는데, 얘가 만약에 a sin x다 라고 해주게 되면 똑같은 그림인데 위로랑 아래로의 폭이 원래는 1이었다면 얘는 a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로 만들면 최대값은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든 음수든 간에 최대값, 최소값은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 절대값을 붙여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뒤에 있는 요 b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b는 주기랑 관련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y는 sin x다 라고 했었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랑 2파이에 대해 한번 볼록하고 한번 볼록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요 y는 sin 2x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sin 2파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어넣은 거에 2배만큼이 나오는 거다 보니 얘는 그림이 0, 파이, 2파이에 대해서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파이에서 나오는 거고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2파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원래 그림에서는 sin 0은 0이 되는 거였고 sin 파이는 1이 되는 거였고 sin 2파이는 0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얘는 집어넣은 값의 2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려고 했었을 때에는 파이로 값이 나오는 거고 파이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에는 2파이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in 파이는 우리가 2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즉 f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의 값이 나오는 거고 f에 2분의 파이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sin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2분의 파이였을 때 1이 되는 거니 파이에서는 1이 되는 거고 2파이에서는 0이 된다. 즉 얘가 그림을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옆으로 늘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2배, 3배, 4배. 우리는 지금 2x라고 썼으니까 2배만큼 양옆으로 늘린 거고 3x로 했었다라고 하면 3배만큼 늘리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b에 대해서는 늘렸다, 즉 주기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도 늘어나는 거고 b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기도 내려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작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음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음수랑 양수랑 상관없이 우리가 늘어난다, 즉 절대값 b가 커지면 주기도 늘어나고 절대값 b가 작아지면 주기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숫자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지 다 정리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 요 C가 의미하는 거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평행이동 정보를 알려준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요 플러스 D가 의미하는 것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의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걸 한 번씩 다 쓰고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A가 의미하는 것은 폭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b가 의미하는 거는 주기, 즉 좌우로 얼만큼 늘리고 줄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 C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네 번째 D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얼만큼 평행이동을 했는지 알려주는 숫자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냐? 문제를 내는 게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주기를 물어보겠죠. 주기는 우리가 b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주기는 항상 2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기는 2파이는 2파이인데 우리가 b가 늘리고 줄였다라고 했었으니까 주기는 절대값 b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최대 최소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A, 폭이 얼마큼 늘어나는지와 D, Y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 번만 설명을 해주자면 사인 함수는 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되는 건데 우리가 폭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원래 값이 1이었을 때 2배만큼 늘어났으면 최대값도 늘어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요 빨간색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위로 한 칸만큼 움직였을 때 최대값도 한 칸만큼 위로 올라가지는 거고 최소값도 원래는 마이너스 2였는데 한 칸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폭이 얼마큼 늘어났는지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준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좌우로밖에 움직이는 정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대 최소를 써보게 되면 최대값은 우리 A라는 게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D만큼 해주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D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도 사인이랑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건데 왜 그런지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파이, 2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랑 마이너스 2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위로도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그리고 또 코사인 함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1을 기준으로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괜찮죠? 여기까지 다시 여기도 줄어들고 다시 또 늘어나고 그러면 선생님이 요 코사인 함수를 움직일 건데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움직일게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게 된다면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예요. 얘도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 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했는데 우리 코사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게 되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로 좀 똑같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사인 함수도 좌우로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게 된다면 코사인 함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는 2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을 때 똑같겠구나. 그러면 우리 사인 함수의 성질들과
코사인 함수의 성질대로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인 함수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의 정보는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A가 의미하는 것은 폭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B는 주기, C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D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 코사인 함수는 Y는 A 코사인 X 다시 A 코사인 BX를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한 건 맞는데,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이 맞지만 X축의 방향으로는 C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주의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요 위에 있는 코사인 함수를 조금 깔끔하게 써주게 되면 Y는 A의 코사인에 B로 묶어줘가지고 X 플러스 B분의 C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 코사인 BX를 기준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섯 번째, 다음은 Y는 탄젠트 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단위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탄젠트는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우리 코사인 사인과 같이 이렇게 x를 가지고 높이나 x의 값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니, 밑변의 길이를 1로 맞춘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의 각도를 x라고 했을 때 탄젠트 x의 값은 우리 요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1분의 h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요 각도가 x였을 때의 삼각형의 높이가 y의 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0이었을 때는 높이가 안 나오는 거니까 탄젠트 0은 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각도가 점점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삼각형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삼각형의 높이가 1을 넘어가서 계속 높아질 건데, 우리 각도가 90도가 되었을 때에는 얘가 쭉쭉쭉 올라가는 건 맞지만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높이도 구할 수 없는데, 높이는 점점 계속 높아진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 2분의 1파이였을 때에는 절대 값이, 함수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점근선이 되겠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다시 밑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얘는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즉 시계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각도에 따라서 높이가 음의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랑 2분의 파이에 대해서는 점근선을 가지고 점점점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거꾸로 갔을 때, 즉 2분의 파이를 넘어갔을 때에는 얘가 높이가 점점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가는 건 맞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지금 1이긴 1인데 탄젠트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분의 높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음의 큰 수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파이였을 때는 0이 되는 거고, 똑같이 이렇게 그림과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탄젠트 x의 함수는 사인 코사인과는 조금 다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 얘네들은 정확하게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그림을 좀 더 그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탄젠트 x 함수는 y는 탄젠트 x 함수도 정보들이 여러 개 있겠죠. 첫 번째 정의역인데 우리 사인 코사인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했었는데 잘 보세요. 탄젠트 x 함수는 요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지금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우리가 쓸 때 x바 x는 아니다. 뭐가 아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즉 우리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절대 나올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거인 실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빼고 다 함수값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치역이 되는 건데 우리 치역은 y의 값이 되는 거잖아요. 즉 높이가 되는 건데 얘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치역은 모든 실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 모든 실수다 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주기가 되는 건데 탄젠트 x 함수는 주기가 이렇게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1파이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주기가 코사인 사인은 2파이지만 탄젠트는 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기는 파이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네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도 하죠. 점근선은 우리가 똑같이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점근선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은 정수다라고 써놓으면 이제 얘가 점근선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탄젠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 A, B, C, D가 붙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탄젠트도 사인, 코사인과 동일하게 A는 위, 아래로 늘렸다, 줄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B는 좌우로 늘렸다, 줄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C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 정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정보 알려주는 거고, D는 Y축에 대한 평행이동 정보 알려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주기랑 최대최소 알아야 되겠죠. 주기는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고 했었으니까 파이 써주고 밑에 절대값 b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 탄젠트도 코사인 사인처럼 최대최소를 구해봐야 되는 건지만 잘 들어보세요.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과도 똑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세 번째,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 사인과 다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쓰기로 했었지만 n은 정수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bx 플러스 c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쓸 때에는 bx 플러스 c를 그냥 다 쓰고 그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만 쓰면 되는 거죠. 요거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걔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b분의 n파이 더하기 2b분의 파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맨날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bx 플러스 c가 들어갔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 그리고 주기까지. 요거는 진짜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우리 절대값이 sin x에 대해서 전체로 씌워주는 거랑 두 번째 x가 절대값이 x에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의 차이를 알려줄 거예요. 먼저 전체로 절대값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함수값이 음수도 양수가 되는 거고 양수도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쌓인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여기까지 괜찮죠? 음수 부분을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위로 올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그림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주기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파이로 변했다. 선생님, 주기 2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주기 함수를 다시 듣고 와야 되겠죠. 주기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 중에서 반복되는 구간의 최소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얘는 지금 파이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코사인도 똑같아요. 코사인도 우리가 1을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건데 지금 내려가 있는 부분을 다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한 주기가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도 우리가 내려갔다가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 내려가 있는 부분을 올리게 되면 그림이 2차 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x나 코사인 사인 함수나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겠죠. 먼저 사인 x의 절대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0이겠구나. 다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은 없었으니까 0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1을 최대값으로 가진다. 그리고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y축에 대해서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우린 우함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얘도 코사인 함수도 원래 우함수였는데 우함수는 바뀌는 게 없죠. 그리고 주기가 파이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함수는 원래부터 우함수였으니까 써주고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다음 탄젠트 x 함수도 주기는 원래랑 똑같이 파이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못 구하겠지만 최소값은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내려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최소값은 0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것도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다음 x가 그러니까 sin x에 x의 절대값이 붙어도 이렇게 된다. 요거는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림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